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세로축에 대해서 얘기를 끝내서 양자화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가로축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까 가로축을 샘플링 해가지고 뭐 내가 주는 1초에 2만 번 든다 그러면 4만 번 이상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간격이 흔들린다니까. 우리가 이 간격을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있잖아요. 클럭을 만드는 기계를 갖고 있는 거야. 클럭 제너레이터가 있는 거지. 우리가 수정 발진기처럼 있잖아요. 발진기가 있는 거야. 발진하러와. 그래서 몇만 번 1초 간격으로 따다닥 만들어주면 되지.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방법은 우리가 디지털로 왔다 갔다 할 때, 신호로 왔다 갔다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마스터가 있잖아요. 내한테 클럭 정보를 주면 되겠죠. 주면 내가 그거대로 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클럭 정보를 내가 만드는 방식이 있고 데이터를 갖다가 데이터 내에서 있잖아요. 이거 펄스 파일 내에서 있잖아요. 내가 다시 클럭을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만든 걸 받는 방식이 있다. 거기서 빼내는 방식이 있는데 그 AS3라는 디지털 포맷이 있잖아요. AS 디지털 포맷 있죠. 광이든 그게 뭐 그 디지털 왔다 갔다 하는 그 밸런스든 언밸런스든 그런 방언 같은 AS3 방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외부에서 받게 돼 있어요. 포맷이. 그러면 내가 받는 놈이 들어오면 내 클럭까지 흔들리겠죠. 들어온 클럭을 줬으니까 나는 슬레이브인 거야. 나는 노예인 거지. 저기서 받는 클럭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또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클럭이 좋아. 그러면 난 디지털로 주는 나 클럭 니가 안 쓸래. 난 니가 못 먹겠어. 내 거 쓰겠어. 그럼 내 클럭을 쓰면 돼. 그리고 내 클럭도 시원찮아. 정말 훌륭한 클럭이 있는 클럭 제너레이터라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스터 클럭 제너레이터 있으면 거기서 모든 장비들이 거기서 클럭을 다 분배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클럭만 재생해주는 전문 클럭 기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주는 거에서 그냥 데이터에서부터 데이터가 오디오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클럭 데이터 같이 오거든요. 거기서 클럭을 쓸래 1번. 두 번째 내가 클럭을 만들어 줄래. 우리 CDP 같은 경우는 클럭 제너레이터가 있겠죠. 그렇죠? 클럭 제너레이터 그게 있고 세 번째는 방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외부 클럭인이 단자가 있어. 클럭인 단자가 있다고. 그러면 외부 클럭이 여러 개 클럭을 나눠주는 거니까 모든 게 내 클럭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왜? 생각만큼 이게 클럭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클럭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보면 아주 엉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있잖아요. 오실로스코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펄스 파잉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주기적으로 똑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클럭은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와야 된다고. 굉장히 고속으로 있잖아요. 클럭이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한 UI라는 유닛 있잖아요. 인터벌 해가지고 모아주면 하나로 와야 되잖아요. 한 점으로. 근데 이게 한 점이 아니죠. 요만큼씩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클럭. 요만큼씩. 이런 게 있으면 소리가 아주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케이블 있잖아요. 디지털 케이블 되게 많잖아요. USB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잡다한 케이블도 많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케이블 그냥 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주는 USB 꼽든 그냥 막 꼽거든요. 이게 디지털 케이블인데 굉장히 좋은 트위스트 페어를 해가지고 좋은 걸 써야 돼요. 왜 디지털이 왜 이게 골치 아프냐고 하면 디지털이 있잖아요. 펄스파죠. 그렇죠? 펄스파잖아요. 굉장히 고주파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각파에 굉장히 고주파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배우면 있잖아요. 이게 저항이 있고 커피턴스가 있으면 있잖아요. 이 고주파를 표현이 안 돼요. 이렇게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 이렇게 나는 사각파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오는 것들은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떨어지는 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있잖아요. 그 데이터에서 클럭을 갖다가 어디서 찾는 줄 알아요? 지금 클럭 문제가 뭐냐? 클럭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있죠. 폴링을 할 때 0을 지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이 클럭으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동안 빨리 떨어지고 어떤 천천히 떨어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게 막 이 선 저항이 막 몇 옴이 되는 거예요. 0.몇 옴이 되더라도 저항이 있으면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커피턴스가 척결 된다고. 나는 팍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다 일제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클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고속의 펄스를 사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훨씬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 케이블은 이런 거 사인파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디지털은 다 클럭을 사용한다고. 사각파를 사용해요, 사각파. 그래서 훨씬 더 케이블에 영향을 많이 타고 케이블이 갖고 있는 저항값, 커피턴스 값이 극소화된 케이블을 써요. 그래서 반드시 짧은 케이블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케이블이 좀 안 좋다고 하면 무조건 1m인데 짧고 굵고
노이즈가 안 타는 케이블을 써야 됩니다.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팍팍팍 이렇게 바뀌는 그런 내가 시그널을 갖다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날로그는 거기에 비해서 좀 편해요. 아날로그 많이 해봤자 뭐 20km밖에 더 됩니까? 요즘에 좀 많은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냐고 그러면 이게 등간격으로 들어올 때 이런 어떤 삼각형 모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 각각에 있어 높이 차는 건 똑같아. 근데 이거는 간격이 달라져 버렸죠, 그렇죠? 간격이 달라져 버리니까 삼각형 모양이 엉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오디오 왜곡으로 생기는 거예요. 클럭의 주기가 달라져 버리면 삼각형이 이상한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지. 되게 무식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시정수는 결국에는 고정이 돼 있을 건데 그게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게 다 바뀌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데이터 지터라는 게 나와요. 얘가 아까 뭐 101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시그널에 따라서 1010 나올 수도 있고 111000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1110에 따라서 있잖아요. 또 이게 라이징 쿨링 때문에 또 바뀌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게 바로 데이터 시스템라는 거예요. 내가 시정수가 똑같더라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 시정수가 없는 게 최고 좋은 거야. 바로 가면 바로 나오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IC는 무조건 없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샘플링 디터라는 것들은 이제 내가 클럭을 만드는 장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만든 이 클럭 장치가 있잖아요. 이 딱딱딱딱 아까 뭐 2만분의 1초, 4만분의 1초 내는 게 못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일정한 주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나온 장비가 바로 뭐냐 그러면 PLL이라는 거죠. PLL. 위상을 맞춰줘가지고 있잖아요. 위상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페이지를 갖다가 락킹을 시키는 장비라는 거죠. 그래 PLL 좋은 걸 달아가지고 하면 이 간격을 일정하게 할 수도 있어. 어느 정도는요. 요즘에는 그런 거 굉장히 PLL이 좋아져가지고 일정하게 해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들어오는 데이터가 엉망이면 내가 아무리 이거 정확하게 만들어 줘본들 데이터 자체가 엉망이면 또 개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디지털은 내 클럭만 좋다고 PLL 좋은 거 단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데이터를 봐야 돼, 데이터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인데 이제 들어오는 시그널 있잖아요. 그렇죠? 이 들어오는 시그널에서 AS3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렇죠? AS3 시그널에는 데이터 시그널하고 클럭 시그널이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가 엉망이 되면 클럭도 같이 엉망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I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오실로스코프 있잖아요. 오실로스코프 가지고 지터 보는 그 굉장히 초고속 오실로스코프 장비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데이터가 있잖아요. 아까 유닛 인터벌 간격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만약에 이제 지터가 막 시간적으로 막 흔들려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요 사이에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노이즈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노이즈든 뭐 RF 노이즈 들어오면 있잖아요. 요 높이 값이 있잖아요. 요 크기 값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렇게. 그럼 이게 눈을 크게 떠 있으면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근데 눈이 위아래로 작아지고 좌우도 작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노이즈도 많이 들어오고 지터가 많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초고속으로 되어 있는 이런 오실로스코프도 많이 팔아요. 이건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통신 관련 이런 회사에서는 이거 뭐 이런 오실로스코프 많이 쓸 거예요. 요걸로 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오디오를 굉장히 비싸. 텍트로직스부터 해가지고 또 이런 것도 요즘에는 PC 기반이 많기 때문에 이걸 깔면 있잖아요. 좋은 것들은 이게 지가 유형을 다 알렸죠. 지터가 생기는데 지터가 왜 생겼지? 이게 디터미니스틱 지터인지 랜덤 지터인지 데이터 관련 지터인지 다 분석해주는 이런 장비가 있어요. 요즘에는 다 인공지능적으로 그렇게 해서 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보는 게 오디오에서는 좀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오디오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더 좋게 보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오실로스코프가 중요한 게요. 이게 트리거 시그널이 있잖아요. 잘 안 맞으면 오실로스코프가 못 보는 지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디오 같은 경우 같은 굳이 이렇게 비싼 지터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를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많이 테스트를 해요. 그게 오늘 내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바로 뭐냐 그러면 지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시그널 왜곡이 되겠죠. 시그널 왜곡이 되면 THD로 나온다는 거지. 그렇잖아. 그게 왜곡이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초고속으로 되어 있는 FFT 있잖아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FFT 그런 요즘에는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FFT하고 THD만 가지고도 지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터 유형 파악을 할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지터를 간접적으로 보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10kg를 넣었는데 지터가 들어가면 있잖아요. 7kg가 나오고 13kg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 보고도 지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터도 오디오에 들어가는 일종의 외국으로 보자 이런 개념을 해서 하는 게 지금 AP 장비에서 보는 지터 테스트 방법. 그 AP 장비는요 이렇게 모든 이렇게 유틸리티로 다 줘요. 네, 열어보면 돼. 다 돼 있어요. 표준대로 측정하는 방법이. 제가 지금 이거 ADC 48kHz 샘플링 때 다 만들어 놨어요. 유틸리티를. 불러대고 측정하면 돼. 지금 이 장비는 방송용으로 나와 있는 ADD 컨버터에서 8채널 디지털 인아웃이 다 되고 8채널 마우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 방송 장비라 그런지 별로 안 좋더라고 생각해. 채널 수도 많고 크로스톡도 많고요. 클럭도 엉망이고 좀 안 좋은 걸 먼저 보여주려고. 위에 있는 힐로 같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아주 훌륭한 그리고 이렇게 그 지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터 보정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지터도 굉장히 작더라고요. 됐나요? 일단은 됐는지 보려면 샘플링 레이트가 우리가 샘플 레이트 아까 4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개뿔 뭐 4만이야 4799 43kg 48kg는 안 나오죠. 그냥 우리가 그냥 4799니까 48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 흔들려요 조금씩. 한 이것부터 짙어져.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웃풋 지터라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자세한 건 ADC, DC 컨버터는 5에도 나오니까 여기 보면 지터 레벨이 보면 얼마나 나오니까 RMS 레벨로는 약 한 1.6 밀리 UI 정도 나오죠. 이만큼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997 Hz. 그렇죠? 내가 지금 1V에 997Hz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넣어주고 있는데 이게 1.7 밀리 UI만큼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죠? 10kg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죠? 아까보다 조금 더 아마 더 커진 걸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밀리 UI 같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나쁜 겁니다. 어떤 것들은 피코까지 내려가고도 있고요. 나노 피코까지 내려갑니다. 피코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 아까 펄스가 하나가 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가 가는 거 UI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1000분의 1 정도가 밀리니까 이제 1000분의 1 여기 이 단계 1000분의 1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 1000분의 1로 흔들리는 거예요. 밀리 UI가 그겠죠, 그렇죠? 밀리가 1000분의 1이니까 이 하나의 유닛이 이렇게 펄스가 올라가서 내려가서 이게 하나의 주기가 될 거잖아요. 펄스 주기에 1000분의 1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회로들 막 여기서 폰도 그렇고 많이 개발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오디오기에 뭐 디지털로 뭘 받고 이렇게 주고받고 뭐 단테니 요즘에 뭐 아이온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장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해가지고 보세요. 이게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게 많이 흔들리는 것들은 결코 좋은 기기, 좋은 장비, 어쩌면 뭐 좋은 그 플레이어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신 거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하신 거.
이게 지금 뭐냐고 그러면요. 이게 그 부호가 관습이야. 부호 관습 이거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거야. 우리가 인터 심볼, 인터 표현서라고 그러고 뭐 부호 관습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알겠지만 좀 데이터들은 이렇게 1년을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케이블이 이제 RC 시정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있잖아요. 0으로 가는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 있죠. 요게 이제 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요 지점 있잖아요. 제로 크로싱 하는 거 있잖아요. 제로 크로싱 지점을 갖다 우리 클럽으로 본다고.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야. 그 요게 이제 0으로 만나는 이 지점 자체가 0으로 가면 지점 자체가 흔들려버리면 클럭이 흔들리는 거랑 똑같은 영향이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잘 보면 이 0을 지나가잖아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면 이게 하얀 거하고 노란 거는 여기 이쯤에서 건너고 여기 이쯤에서 건너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점이. 클럭이 다 흔들린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하얀 거하고 녀석을 보세요. 하얀 거하고 노란 거를 보세요. 똑같이 이래서 이 빵으로 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뭐야? 이랬잖아. 똑같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는 적죠. 어쨌든 요만큼밖에 차이 안 되지만 그럼 여기도 같았어. 그 전에도 같았죠. 그 전에도 같았고 이렇게 대부분 이 하얀 거하고 노란 거 같으니까 요만큼 미세하게 조금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거의 차이 없다시피.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뭐가 있냐고 하면 노란 거하고 빨간 거를 한번 봅시다. 그쵸? 노란 거 빨간 거 똑같이 이래서 0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위에 사례로. 그쵸? 그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란 거 빨간 거 똑같죠?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0인데 이건 1이죠. 전전이 다르잖아요. 전전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노란 거하고 빨간 게 이만큼 차이 나고 있죠. 웃기죠? 나는 아직 시험수는 똑같은데 이 흔들림은 똑같은데 내가 들어온 데이터가 001이냐 010이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클럭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지트가 들어오 버린다. 그러니까 제로 보낸 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골치 아프네. 그러면 도대체 이게 1년 바뀌는 거는 데이터에 따라서 다 마음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다 바뀌는데. 그런데 이게 원래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안 생겼을까요? 수직으로 내려오면 안 생겼겠지. 이게 옆으로 이렇게 라이딩 타임 폴린트 이렇게 해가지고 꺾여지다 보니까 이게 더 크게 생기는 거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RC 시정수가 있으면 안 된다고. R도 있으면 안 되고 C도 있으면 안 돼. 아예 제로 있다고 하면 딱 들어섰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클럭이 흔들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에 테스트를 하는 게 바로 J-테스트라는 테스트 기법이었어요. J-테스트. 인터심벌 보호관 간섭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 결국은 원인은 뭐냐? 케이블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케이블이든 안에도 어떤 그 신호가 흘러가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안에 패턴이든 단자든 케이블이든 이런 것들이 더러우면 지정수가 생기게 돼 있고 저항이 좀 많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0.0000000 이런 오음을 당했다는 건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컴피턴스가 굉장히 테스트 페어였다고 하면 적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게 지트가 나온다. 두 번째, 노이즈가 더 들어가서 노이즈가 더해지는 거예요. 노이즈가 더해지면 있잖아요. 아까 0을 만나는 지점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클럭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A는 이 똑같은 시그널인데 노이즈가 됐으니까 노이즈가 작다가 이게 하늘색 계열로 가니까 위로 좀 노이즈가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A에서 B로 바뀌죠. 위치가. 노이즈가 들어가면 A에서 B로 클럭이 이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이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따라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면 노이즈가 들어오든 안 오든 간에 클럭을 안 흔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수직으로 들어왔으면 또 안 작았겠죠. 수직으로 들어왔으면 이게 옆으로 빗줄 누워있다 보니까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들리다 하다 보니까 이게 0으로 만나는 지점이 좌우 이동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RC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케이블 허접한 거 달고 길게 달아가는데 외부 노이즈 들어온다. 그러면 엉망이라는 거지 시그널이. 그렇죠? 특히 야외 같은 거 공연할 때 디지털 하니까 뭐 마음대로 해도 돼 해가지고 100m를 맞다가 쫙 이렇게 해가지고 뭐 A3로 해가지고 뭐 밸런스를 해가지고 막 간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내가 좋은 케이블을 쓴다고 해도 그거는
그건 페이크예요. 최대한 짧게 하고 이게 진짜 이게 디지털은 고민해 보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내가 케이블 장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여기서 인풋 한번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돌돌돌 말아도 길게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좋아지죠. 3기짜리 가지고는 좀 좋든 나쁘든 별 차이가 없겠죠. 케이블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날로그 디지털이든 간에 짧고 굵게 쓰면 이 정도 좋아. 근데 길 때 문제 생기는 길 때. 그래서 야외 공연하시고 뭐 이런 행사 하시는 분들은 그 케이블이 이제 길게 쓸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노이즈 요인이 많다. 그러면 더 많이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AS3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G2에 대한 톨러런스 범위를 설정을 해놨어요. 얼마만큼 흔들리면 안 되는지. 그러면 G2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빨리빨리 바뀌는 게 문제겠어요? 천천히 바뀌는 게 더 크게 사람들 영향을 미치겠어요? 빨리빨리 바뀌는 게 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G2가 하루에 한 번씩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음악을 막 듣고 있는데 G2가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아무 영향 없죠? 나는 지금 빨리빨리 바뀌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쵸? 나는 음악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뭐 퀴키팍하게 탕탕탕 치는 음악을 듣는데 그렇게 천천히 바뀐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지금 듣는 음악에 비해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좀 천천히 바뀌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G2는 빨리빨리 바뀌는 고주파 G2에 대해서는 톨러런스를 더 작게 줘요.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저주파 쪽은 좀 넓게 관리해주고. 그래서 이게 프로용하고 컨슈머용하고 두 개 따라서 있잖아요.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그 장비 만드시고 나면 그 G2 테스트 할 때 있잖아요. 이거 이 허용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 장비가 아니면 내 케이블이 진짜 내 단자 만드는 회사든 케이블 만드는 회사든 내 장비 만드는 회사든 간에 그걸 확인해봐야 된다. 여기는 허용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J-테스트 이야기도 했고요. J-테스트는 DA 컨버터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AD보다는 DA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소비장기로 나오고 DA 쪽이 많으니까. 우리는 재생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이제 DAC 장비에서 그럼 내가 쓰는 뭐 DAP부터 해가지고 많겠죠. MP3 플레이어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바로 데이터 시트 있잖아요. 아까 인터 심벌, 인터피어런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바로 J-테스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클럭 시트 이런 건 안 보여.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클럭을 줘가지고 내가 그 클럭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잘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걸 재는 게 J-테스트라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요. 이거는 이제 사인파를 넣고요. 사각파를 넣어줘. 사각파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아까 1 LSB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거 있잖아요. 아까처럼 우리가 아까 디더 이야기 해줄 때 있잖아요. 삼각형 모양 디더 있잖아요. 그 정도 작은 있잖아요. 사각파에 안 넣어줘요. 사각파에 왜 넣냐면 사각파. 빨리빨리 바뀌는 시간 나죠. 요걸 넣어줘가지고 치트가 클럭이 흔들렸을 때 있잖아요. 클럭이 흔들리면 있잖아요. 안 흔들릴 때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 SNR 보면 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플랫하게 있잖아요. 자이트만 나오고 내가 넣어준 사인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파수가 나오는데 이게 클럭이 흔들리면 있잖아요. 이게 사이드 로브들이 쫙 이렇게 나오죠. 이 사각파가 이상하게 보인다. 그 사각파라는 것들은 1, 3, 5, 7, 9 홀수차 배음이 쫙 들어가 있는 게 사각파잖아요. 그게 저렇게 픽픽 튀면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희한한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J-테스트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뭐를 할까요? 그러면 이것 딱 보면 이게 내가 지금 RC 커피턴스하고 저항이 얼마 되기 때문에 현상은 이거지만 원인은 그쪽이었구나. 알 수가 유출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AS3 시그널 외부에서 클럭을 주는 데이터에 클럭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품에서 측정을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J-테스트를 해보면요. 지금도 보여드릴 거예요. J-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이제 좋은 거고요. 좋은 거. 이거는 이제 그 에펙티브 분석 결과고요. 에펙티브 분석을 보니까 아까 하나 넣어주고 이 주행이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막 생기잖아요. 조로록처럼. 사이드 로브들이 조로록 생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걸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고 이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토탈 지트라는 개념을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그 J-테스트 그 표준 있잖아요. AS 표준에 보면 나오는데
그 정확한 룰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부족시켜가지고 계산하는 것 같은데 이 양을 이 보면 좋은 거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오냐 그러면 51피코 정도 나오죠. 근데 나쁜 거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오니까 나쁜 거 같은 경우에는 935피코 정도 나오죠. 얘는 이거보다 몇 배 정도입니까? 굉장히 많은 배 쓰죠. 그래서 지금 요 방송 장비 있잖아요. 그라스펠리라는 장비인데 혹시 아시나요? 그라스펠리? 이 장비를 가지고 얘는 얼마나 나오지? DH를 해놨죠. 측정 한번 해볼게요. 아까 ADC였지? 지트라는 건 있잖아요. 지트랑 재밌는 거는 가로축도 시간축이고요. 크기축도 시간축이에요. 그렇죠? 아까 밀리 UI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또박또박 나와야 되는 데 있잖아요. 또박또박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 흔들릴 거잖아요. 이 흔들리면 웃기는 거는 일로도 한번 흔들렸다가 일로도 흔들렸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어야 될 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녀석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 이게 이제 1000분의 1초야. 그럼 1kHz 지트가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뭐 0.02초 걸려서 그럼 이게 100Hz 지트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주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그러면 내가 아까 1000분의 1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1000분의 1초가 왔잖아요. 그러면 1kHz 똑같잖아. 그런데 어떤 녀석은 조금 갔다가 이렇게 오는 녀석이고 어떤 녀석은 이렇게 갔다가 1000분의 1초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이 시간적인 데비에이션이 많이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많이 갔다가 이건 100 예를 들면 밀리 UI고 이렇게 되는 거 10밀리 UI가 되는 거 이렇게 되면 1밀리 UI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크기 값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1000분의 1초라는 거죠. 그죠? 재밌는 거는 이거 가로축도 시간축이고 이것도 시간축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흔들림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시간축 이쪽은 뭐 전압이 됐든 뭐 파스칼이 됐든 뭐 음압이 됐든 이런 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둘 다 시간의 양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럼 이거 보고 주기성이 없으면은 내부에 노이즈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지터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주기적으로 나오는 시그널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전혀 주기적이지 않은 시그널 노이즈처럼 나오는 저도 있어요. 그걸 랜덤 지터라고 랜덤 지터. 그건 또 다른 기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건 클럭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클럭이라 그러면 보통 주기성을 나타내거든요. 보통 클럭 주기 있잖아요. 48km 아니면 96km, 192km 주기성을 띠는 것들은 이건 클럭이 문제가 아니는데 이게 내가 지터를 갖다 분석을 해봤는데 막 씩 하고 있잖아요. 화이트 노이즈처럼 깔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원인이 다른 데가 있는 거지. 그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있잖아요. 질문을 쉬는 시간에 하라고 그랬죠.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좋은 질문이었는데 나오는 시간에는 해야 돼. 나올 시간 뜰 때까지. 자, 우리 소개를 안 했구나. 이거 소개해야 되겠다. 오늘 그 보조요원인데요. 인터넷으로는 닉네임은 뽀돌림이라고 그래요. 스튜디오 51. 그리고 요새 잘 나가요. 이거 동영상 이런 거 보면 막 G6, S8 이런 것들 아주 LG 삼성 제품을 거의 평가해주는 전문인들 인사. 저 이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전면에 할 때 이제 이 장비 이용해서 많이 측정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내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너무 측정하려고 그러고 나는 야 데이터 제대로 나왔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선정기는 제대로 했죠. 지금은 이제 저보다 잘해. 이게 한 5, 6개월 되다 보니까 내가 하면 틀리는데 이 친구들한테 잘해. 이게 랩뷰라는 걸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짜가지고 이런 유틸리티를 쉽게 만들 수 있나 봐요. 저는 랩뷰를 짤 줄 몰라요. 이렇게 유틸리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게 12kT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해했죠? 이게 굉장히 작은 사각파들이 이렇게 지글지글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각파 있잖아요. 사각파. 1LSB 사각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펙트럼 분석 결과가 여기서 되게 많죠, 주의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터 스펙트럼에서 보면 이제 이게 1.1 나노,
1.1 나눠가지고 이게 이제 좋게 나오네. 아까는 밀리고 나와요. 아까 밸런스 언밸런스 그 차이 된다고 그랬지.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요걸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 요 부분이 확대를 보면 요 부분 있죠. 이게 아까 사각파가 넣어뒀을 때 이게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그 데이터 인더스트리 지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비 자체는 이제 요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케이블을 길게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한 5, 6m짜리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쓰는 케이블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 이 장비를 사면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팔아먹으려고 주는 굉장히 비싼 케이블만 좀 쓰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뭐 이런 거 측정하실 때 있잖아요. 이런 케이블들 있잖아요. 이거 더러운 거 쓰는 게 있잖아요.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Y잭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시잖아요. 저희가 아주 더럽게 나옵니다. 근데 그건 제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케이블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L 모사, S 모사 이렇게 요즘 그 스마트폰 오디오 성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막 크로스토크가 엉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봤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더럽게 만들었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케이블이 근데 케이블로 좋은 걸 바꾸니까 확실히 이제 좋아지게 나오는데 그래도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뭐 측정할 때 굉장히 고민할 게 많아요. 내가 바본지 장비가 바본지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죠? 둘 다 할 수도 있겠지. 그런 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그 데이터 내줄 때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지터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그 J-테스트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지금 그 지터 테스트를 하려면 디지털 인이 아웃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으로 APS 보면 이렇게 어드밴스드 디지털 라이어라는 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밸런스 디지털이 있고요. 언밸런스 디지털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무조건 개척 장비는 밸런스, 언밸런스적인 개념들이 다 있거든. 나중에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옵티칼이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인터페이스만 이야기하는 거고, 안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노이즈를 넣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넣어서 얘가 이 케이블이 노이즈를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어떤 시도가 인에서 아무튼 연결하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일부러 또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을 내가 조절을 넣을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RC 값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케이블 시뮬레이터라고 해요. 케이블이 좀 여러 가지 했을 때 이 어떤 특정 장비가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동작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되고요. 또 이제 마스터 클럭 얘기도 줘요. 마스터 클럭을 줘서 이제 그런 관련된, 왜냐하면 기준이 된 클럭도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마스터 클럭을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도 있고, 또 그걸 갖다가 그 인풋 단에다가 클럭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웃풋 단에 있잖아요. 거기 넣어도 다 각각이 다 제어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시스템 회사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디지털 케이블, 예를 들면 디지털 케이블 이거에 대해서 사고 싶다. 이 케이블이 얼마지? 그럼 이 케이블에다가 그러면 이 케이블 다 100m짜리 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이쪽 꽂아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해보면 이 케이블이 100m일 때도 문제가 없구나. 아니면 한 50m 때부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해서 알 수도 있겠죠.